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비싼 뭐 독소를 뭐 해독하는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거든요. 물만큼 확실한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또 뭐 있나요, 교수님? 야, 물 먹으면 그것도- 좋은 거.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폐암 치료 방법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걸 다 알게 되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폐암 사기라고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장기전이만큼 스스로도 그렇고 보호자들도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준비가 제일 중요한지 세 가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딱 이제 그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게 이제 금연, 스트레스, 운동 이제 세 가지거든요. 조금 더 한다 그러면 이제 생활 습관을 이제 좋게 가지는 건데 스트레스하고 다 좀 연관되는 거긴 하지만 뭐 생활 습관 중에서는 또 간단한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좀 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물을 많이 먹는 게 단순히 이제 그 순간에 어떤 잠깐의 어떤 긴장을 푸는 그런 목적만은 아니고요. 거기에 또 플러스 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내 몸에 대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또 추가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도 또 되고요. 또 그다음 과학적인 근거도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 몸이라는 거는 이제 독소에 항상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리 몸에서 그런 걸 중화시키고 이게 우리가 희석시키는 절차가 중요하니까 이제 우리 몸에서 물만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 몸은 물로 이루어져 있고 물이 들어가면서 이제 항상 이제 우리 몸이 조금 더 그런 걸 더 대사를 더 잘 시키고 이런 작용들이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인데 물을 교수님 어떻게 많이 드시려고 노력하세요? 그렇죠. 그거 너무 어려운 일이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요즘엔 좀 쉬워진 게 저희가 뭐 페트병 500cc짜리는 뭐 저희가 다 쉽게 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정해놔야죠. 뭐 예를 들면 페트 500짜리를 그렇죠. 4개는 최소한 먹는다. 예. 의무감을 갖고 원래 또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실 것 같아요. 또 근데 저는 원래 또 그 물을 잘 안 먹는 성격이어서 저도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생각을 하고 한번 실천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물을 많이 안 먹는 사람인데 물을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또 그렇죠. 물이 몸에 더 많이 쌓이게 된다 그렇죠. 하더라고요, 교수님. 네, 맞나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냥 제일 쉽게 우리가 이제 그냥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변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니까 딱딱하지 않은 변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심플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는요. 또 뭐 있나요, 교수님? 야, 물 먹으면 좋은 거. 물이 몸에 흡수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혈액 중에 이제 물량이 늘어나니까 독소가 희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몸이 이제 이런 그 나쁜 물질들을 이제 희석해내고 이런 중요한 우리 과정이 간하고 신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물을 많이 먹어서 혈류가 늘게 되면 간하고 신장으로 가는 양이 많아지고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독소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작용이 더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비싼 뭐 독소를 뭐 해독하는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거든요. 물만큼 확실한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해도 확실하게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또 암 환자분들은 무슨 물이 좋다더라 이거 나올 것 같아서 그거 아니죠? 그냥 그렇죠. 물 먹으면 그냥 되는 물을 거죠? 많이 드시면 되는 거죠. 맹물. 그렇죠. 네. 그렇죠. 처음에는 아마 물 일지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저는 물을 일주일 써봤을 때 저는 하루 종일 300cc도 안 먹더라고요. 너무 적게 드셨는데요? 그죠? 제가 좀 심한데 저는 국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되게 그런 성격이라 그래서 이제 저도 제 스스로도 한번 2리터 마셔보니까 뭐 아까 얘기 드렸는데 벌써 뭐 변이 달라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환자 혼자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환자 혼자 뭔가 그런 걸 스케줄 챙겨 나가기도 어렵고 또 그다음에 환자가 어떨 때는 너무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나도 이제 또 화도 나고 이제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이제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지면 치료를 안 하시겠다 그러고 또 그다음에 제가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때가 뭐냐 하면 특히 이제 지방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치료받을 때 스트레스가 특히 많으시니까 얼마 전에도 너무 안타까운 게 저희가 계속 이제 지방에서 치료하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방사능 치료가 있던 건 되게 오래 걸리고 하니까 말씀드렸는데 꼭 서울에서 하시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방 내려가시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이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너무 그 두 분이 환자도 그렇고 보호자도 그렇고 너무 보니까 분노 레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저러다가 이거 못 견뎌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불편하거든요. 사실 상황 자체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두 분 다 분노 레벨이 높으니까 결국은 이제 힘들게 방사선 치료 왔다 갔다 하면 결국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뭐 또 뭐 여관 생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결국 스트레스 너무 받으시다가 결국은 중간에 다 뿌리치고 다시 이제 연고지 가서 치료를 받겠다고 이제 가셨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방사선 치료 같은 거를 중간에 끊으면 대단히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패착이 분노를 보호자분이 조금 환자가 그런 보호자가 좀 잡아줘야 되는데 같이 이제 그러시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되게 안타까웠던 케이스였거든요. 꼭 이제 그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환자만큼 힘들지는 않다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환자가 화를 내면 이제 보호자가 어떤 분들은 왜 갑자기 사람이 저렇게 이상하게 됐지? 뭐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더 많은 이해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그 환자의 힘듦을 가족들이 이제 현명하게 이제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 전략들을 좀 세우셔야 되거든요. 뭐 절대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이게 지금 그냥 뭐 애정으로 되는 싸움도 아니고 그냥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니고 대단히 이제 많은 난관을 겪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옆에서 좀 전략이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좀 전략을 세워 나가면서, 특히 이제 보면은 저도 옆에서 보면 대단히 잘하시는 가족들도 이렇게 보이거든 보면요. 그래서 각자 역할을 또 잘 분담을 해가지고 어떤 분은 쓴소리를 하시고 어떤 분은 그냥 격려만 하고 어떤 분은 아무리 나쁜 얘기를 듣고 와도 좋게 얘기하고, 치료 과정에서 뭐 당연히 사계폐암 환자는 좋은 소식만 들을 수는 없거든요. 좋은 소식을 듣는 순간도 있고 나쁜 소식을 듣는 순간도 있고, 그게 여러 번 또 반복될 수도 있는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가족들이 잘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 전체적인 플랜을 좀 잡으시면 이제 좋을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역할 분담이라는 게 제가 보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주는 것도 항상 또 너무 위험하고, 너무 이제 또 뭐 우리가 이제 근거 없는 또 긍정론도 환자가 나중에는 또 보호자 말도 안 믿게 되고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역할 분담하셔갖고, 그리고 또 이제 되게 긴 과정이고 힘든 과정이다. 그리고 환자는 걔가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환자를 위해서 조금 더 그 가족들 배려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꼭 그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항상 서치 엔진 할 때 되게 안타까웠던 부분이, 미국 같은 선진국은 서치 엔진을 하면 암 치료에 대한 걸 치면 무조건 우리가 미국의 공신력 있는 사이트가 먼저 뜨게 돼 있어요. 5년, 10년 전에는 딱 봐도 광고가 제일 먼저 뜨는 게 우리나라는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은 가끔 이게 들어가 보는데, 보면은 요즘에는 우리도 이제 국립암센터의 공신력 있는 사이트가 먼저 뜨는 게 조금 옛날보다 많이 좋아져서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 이게 이상한 광고나 이상한 그 잘못된 치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여전히 많아서, 이제 그런 잘못된 정보에 제발 이제 그 노출이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이 이제 너무너무 강하고요. 저도 사실 이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좀 그런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보가 없다 보면 자꾸 잘못된 정보에 밀리게 되니까, 제대로 된 정보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게 특히 이제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애정이 많은 가족일수록 그게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정이 많다 보니까 더 많이 찾아보고 싶고, 그다음 남들이 안 찾은 것까지 다 찾아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우리가 뭐 유사 정보에 막 이게 현혹이 돼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아마 하시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어떤 유사 들어가는 거에 조금 현혹되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좋은 정보력을 가지도록 하시고, 찾아보시다 보면 조금 너무 이게 현혹시키지 않고, 또 그다음에 이제 광고성이 아니라는 거를 점점 인지하실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정보를 잘 들여다보시길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